그러나 지금은 키라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남은 가족도 없었다. 마을에서 키라는 그리 필요한 사람도 아니었다. 키라가 하는 일상적인 작업은 직물 작업장에서 조그만 천 조각과 지스러기를 줍는 것이었다. 하지만 다리 하나가 굽었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아줌마들은 키라가 번잡스러운 아이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잡아두는 걸 좋아했다. 그리고 키라가 조그만 천에 수놓은 것도 좋아했다. 하지만 그런 건 그저 놀이일 뿐, 일은 아니었다. 머리 위로 떠오른 태양이 어느덧 한쪽으로 기울었다. 모퉁이에 있는 나무와 덤불에서 떠나는 들판으로 들이오는 그림자를 보면 대낮이 오래전에 지나갔음을 알 수 있었다.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머뭇거린 것이다. 키라는 지난 나흘 동안 엄마의 영혼을 지키면서 잠자리로 이용하던 가죽 쪼가리를 주워들었다. 모닥불은 숯덩이만 남은 차가운 재로면했고 물통은 텅 빈 데다 이제 음식도 떨어졌다. 키라는 아직 자신을 반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은 채 마을로 이어진 길을 향해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들이 공터 모서리에서 이끼가 뒤덮인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벌거벗은 몸과 머리카락에는 솔잎이 붙어 있었다. 키라가 빙그레 웃었다. 모두 잘 아는 아이들이었다. 노랑머리 아이는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2해 전에 태어났다. 그리고 쌍둥이로 태어나 혼자 살아남은 여자아이는 노랑머리 아이보다 어려서 이제 막 걷기 시작했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술래잡기 놀이에 열중이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기들이 장난감을 막대기를 잡고 조그만 주먹을 계속 흔들며 서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싸우기도 했다. 키라는 친구들이 그런 놀이를 하면서 치열한 어른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광경을 구경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굽은 다리 때문에 함께 놀 수 없었던 키라는 옆에서 부러움을 가득 담은 눈으로 구경만 했던 것이다. 사춘기가 되어 두 음절 이름을 받기에는 아직 어린 9살이나 10살 정도로 보이는 조금 큰 사내애가 지저분한 얼굴로 덤불을 뒤지며 불쏘시개로 쓸 나뭇가지를 찾다가 키라를 쳐다보았다. 키라가 빙그레 웃었다. 예전부터 키라와 친하게 지내던 맷이었다. 키라는 맷이 좋았다. 맷은 질퍽거리고 지저분한 습지에서 살았다. 끊는 자 혹은 땅 파는 자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았다. 하지만 맷은 말썽꾸러기 친구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마음대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조그만 개 한 마리가 그 뒤를 꼭 쫓아다녔다. 물론 동전 몇 님이나 사탕을 받는 대가로 지금처럼 심부름을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많았다. 키라가 맷에게 인사를 건넸다. 조그만 개는 나뭇가지와 잎사귀를 잔뜩 묻힌 굽은 꼬리로 땅바닥을 계속 내리쳤다. 아이는 싱긋 웃으며 인사에 답했다. 이제 들판서 돌아왔네. 거긴 어때? 무섭지? 밤이 되면 야수들 나와? 어? 키라는 고개를 저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이름이 한 음절인 어린 아이들은 들판에 갈 수 없었다. 그러니 맷이 약간 두려워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건 정말이지 당연했다. 키라는 맷을 안심시켰다. 야수는 없었어.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나타나지 않거든. 그러면 누나, 엄마는 이제 몸을 떠난 거야? 어? 맷이 사투리로 물었다. 습지 사람들은 독특했다. 이상한 말투와 버릇없는 태도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을 깔보곤 했다. 하지만 키라는 아니었다. 키라는 맷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엄마의 영혼은 떠났어. 나는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걸 지켜보았지. 그건 마치 안개 같았어. 그렇게 떠나갔어. 맷이 나뭇가지를 아는 채 다가왔다. 그러고는 안 됐다는 듯 코를 찡그린 채 슬며시 바라보며 말했다. 눈안의 움막이 끔찍하게 탔어. 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는 건 키라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계속 숨어 있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알아.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도 모두 탔니? 자수틀도? 사람들이 내 자수틀도 태웠어? 메시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몇 가지 빼내려고 했지만 대부분 다 버렸어. 눈 안의 운막만 커다란 질병 돌았을 때랑 달라.
이번에는 누나네 엄마 혼자거든. 나도 알아. 키라가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 움막에서 움막으로 전염병이 번져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다. 그러면 움막을 모두 태우고 다시 건물을 세웠다. 일꾼들이 새로 올린 목조 구조물 옆에 축축한 진흙을 붙인 다음 멋들어지게 쳐서 편편하게 만드느라 시끌벅적거리는 게 마치 축제 같았다. 그래서 불에 탄 매콤한 냄새가 공중을 맴도는 순간에도 여기저기 새 움막이 올라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축제가 없었다. 일상적인 소음만 가득했다. 엄마가 죽었지만 사람들의 생활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엄마도 예전에는 그 속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떠나갔다. 그래도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간다. 키라는 맷을 옆에 둔 채 우물가에서 물통을 가득 채웠다. 사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은 언제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다. 남정네들이 싸우며 험하게 내지르는 소리, 질투심에 눈먼 아넥나들이 따지먹고 암치는 소리, 발치에서 찡얼대거나 졸라대다가 도망치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 키라는 한 손으로 두 눈 위를 가려 오후의 햇살을 막은 채 자신이 살던 움막의 흔적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뭇가지를 모으려고 한참 걷는 일도 강가에서 진흙을 파오는 작업도 정말 힘들 터였다. 게다가 기둥을 끌어오기가 더더욱 힘들 뿐 아니라 너무 무거워서 공중에 들어 올릴 수조차 없을 게 분명했다. 움막을 세워야겠어. 도와줄 수 있니? 우리 둘이 일하면 재미있을 거야. 돈을 줄 순 없지만 네가 처음 듣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 기라가 매색에 말했다. 여기저기 긁힌 더러운 두 팔로 불쏘시개 나무를 계속 안고 있던 맷은 머리를 흔들었다. 불쏘시개를 마저 주워가지 않으면 해초리 맞을 텐데, 응? 맷은 다른 곳으로 가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들었어. 사람들은 누나가 여기 있는 거 원하지 않아. 그래서 누나 몰아낼 계획이야. 이제 누나 엄마도 죽었어. 사람들이 들판으로 누나를 내쫓아서 야수들 먹이로 삼을 거야. 사람들이 끄는 자한테 누나를 데려가도록 시킨다고 했어. 키라는 너무 무서워서 속이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다. 하지만 차분한 말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맷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 자신이 두려워하면 맷도 움츠러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키라는 화가 났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 아줌마들. 우물가에서 말하는 소리 들었어. 쓰레기장에서 나무 조각 줬다가 들었는데 아줌마들은 내가 듣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더라. 어쨌든 아줌마들은 누나네 옷막 더 원해. 거기에 우리를 짓고 아이들과 닭 같은 거 가둬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뒤를 쫓아다닐 필요 없잖아. 키라는 맷을 가만히 또 바라보았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찾아오는 일상의 잔혹성. 너무 끔찍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말썽꾸러기 아이들과 닭 같은 걸 가둘 우리를 만들기 위해 키라를 마을에서 내쫓고는 들판을 뒤질 틈만 노리며 숲에서 기다리는 야수들에게 먹잇감으로 내준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걸 제일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니? 잠시 후에 키라가 묻자 맷이 가만히 생각했다. 그러고는 불쏘시개 나발을 두 손으로 챙겨들었다. 키라의 문제에 끼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했다. 괜히 불똥이 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맷은 언제나 키라의 좋은 친구였다. 그래서 마침내 두 변을 둘러보더니 엿듣는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들자 키라가 표적으로 삼아야 할 이름 하나를 조그맣게 속삭였다. 반다라. 전혀 의외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키라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챕터 2. 우선 키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엄마와 살던 움막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움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다. 그곳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신을 몰아내려던 아줌마들이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 키라는 지팡이에 의지하며 번잡스러운 마을을 지나갔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짧은 고갯짓으로 키라에게 아는 척을 했다. 하지만 모두 바빴다. 한창 일하는 중이었다. 기분 좋은 인사는 이곳의 전통이 아니었다. 외삼촌도 보였다.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살던 움막 옆 채맛밭에서 아들 단과 함께 일하는 중이었다. 외숙모가 해산을 기다리다가 출산 도중에 죽어서 그동안 잡초를 하나도 뽑지 못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동안 잡초는 더욱 무성하게 자라났다. 콩 줄기가 감싸고 올라간 기둥은 모두 옆으로 쓰러졌다. 외삼촌은 짜증을 내면서 기둥을 일일이 바로 세우는 중이었다. 단은 그 옆에서 거들고 단보다 어린 여자아이만은 한쪽 옆에서 맨땅에 앉아 놀고 있었다. 키라가 바라보자 외삼촌은 어린 아들의 어깨를 아프게 때리면서 기둥을 똑바로 잡으라고 야단칠 뿐이었다. 키라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팡이를 땅바닥에 단단히 박으면서 그 옆을 걸어갔다. 그들이 아는 척을 하면 인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땅바닥에서 놀던 조그만 여자아이가 찡얼대면서 침을 퇴뱉을 뿐이었다. 아기들이 흔히 그러듯이 돌멩이를 먹으려고 하다가 맛없는 흙만 입에 가득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내의 단은 키라를 흙깃 보았지만 인사는 물론 아는 척도 안 했다. 아빠에게 맞고 쩔쩔맬 뿐이었다.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 외삼촌은 자기 일에 몰두할 뿐 키라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한숨이 나왔다. 어쨌든 외삼촌에게는 도울 사람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키라는 간신히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된다 해도 어린 맥과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문막 짓는 일과 채맛밭 일 등을 모두 혼자 해야 할 게 아닌가. 배가 꾸르륵거렸다. 먹은 게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조그만 우막이 쭉 늘어선 길을 돌아 자신이 살던 곳으로 들어서니 검은 잿더미로 변한 예전의 집이 나타났다. 가재도구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조그만 채맛밭이 남아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다. 엄마가 심은 꽃들이 여전히 환하게 웃고 이른 여름의 채소들이 햇빛 아래 한창 익어가고 있었다. 최소한 지금 당장은 먹을 게 있는 셈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키라가 보는 앞에서 한 아낙네가 근처의 조그만 숲에서 뛰쳐나와 키라를 흑깃 바라보더니 엄마와 함께 가꾸던 채맛밭에 들어가서 당근을 용감하게 뽑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멈춰요. 내 거예요. 키라는 굽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최대한 빨리 다가갔다. 하지만 아낙네는 경멸 어린 웃음을 내보내면서 천천히 물러났다. 두 손에는 흙이 덕지덕지 붙은 당근이 가득했다. 키라는 채소가 아직 남아있는 채맛밭으로 급히 갔다. 그러고는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감자를 꺼내 흙을 털어낸 다음 먹기 시작했다. 식구 중에 사냥꾼이 없기 때문에 키라와 엄마는 마을 구역 안에서 가끔씩 잡는 조그만 동물 말고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남자들처럼 숲에 들어가서 사냥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강에 물고기가 많아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살아갈 수는 있었다. 그렇다 해도 채소는 아주 소중한 식량이었다. 키라는 들판에서 나흘을 보내는 동안 채맛밭 채소를 모두 도둑맞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고픔이 가시자 키라는 다리가 편하도록 바닥에 앉고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잿더미가 쌓여있는 한쪽 모서리에 가지를 친 조그만 나무 한 다발이 놓여 있었다. 마치 키라가 움막 짓는 걸 돕기 위해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키라는 현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무 다발 옆으로 가서 잘 휠 것 같은 가느다란 나무 하나를 시험 삼아 집어들었다. 그 즉시 근처 공터에서 반다라가 튀어나왔다. 비로소 키라는 반다라가 그동안 숨어서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키라는 이 아줌마가 어디에서 사는지 누가 남편이고 자녀인지 몰랐다. 반다라가 사는 움막은 이 근방도 아니었다. 하지만 마을에서 이 아줌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반다라에 대해서 서로 귓속말을 속삭일 정도였다. 그리고 누구나 그녀를 아니, 두려워했다. 반다라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다. 이리저리 얽힌 커다란 머리칼을 아무렇게나 목 뒤로 잡아당겨 끈으로 묶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의 날카로운 시선은 키라가 애써 유지해온 마음의 평정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었다. 턱에서 목을 지나 넓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울퉁불퉁한 흉터는 소문에 따르면 오래전에 숲의 야수와 격렬하게 싸운 흔적이었다. 지금까지 그런 공격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반다라의 지독한 의지뿐만 아니라
뛰어난 용기와 체력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속삭이는 말에 의하면 반다라는 야수의 굴에서 새끼를 훔치려고 하다가 공격을 받아 야수의 발톱에 다친 것이었다. 그런 반다라가 키라를 똑바로 노려보며 또다시 다른 생명체의 새끼를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키라에게는 숲의 야수처럼 반다라와 맞서 싸울 날카로운 발톱이 없었다. 그래서 나무 지팡이 남아 단단히 움켜쥔 채 전혀 두렵지 않다는 시선으로 맞받아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이렇게 돌아왔으니 다시 운막을 지을 거예요. 네 땅은 없어. 이제 여긴 내 거야. 저 나무 다발도 내 거고. 키라가 인정했다. 좋아요. 내 손으로 나무를 구하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운막을 다시 지을 거예요. 이 땅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아빠 거였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우리 엄마 것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 거예요. 근처 운막에서 다른 아낙네들이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소리쳤다. 우리는 그 땅에 필요해. 그 나무로 우리를 세워서 아이들을 거기 넣어둘 거야. 반다라가 제안했어. 한 팔로 아기를 대충 붙잡고 있는 여인이었다. 키라는 그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기를 우리에 넣어둔다는 건 좋은 생각 같아요. 하지만 이 땅에는 안 돼요. 다른 곳에 만들면 되잖아요. 키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반다라가 허리를 숙여 아기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아기를 안은 여인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네가 여기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이제 이 마을 소속이 아니야. 너는 다리가 그 꼴이라 쓸모가 없어. 지금까진 네 엄마가 보호했지만 이제는 그 여자도 죽고 없잖아. 너도 다른 데로 꺼지는 게 좋아. 그냥 들판에서 살지 뭐하러 왔니? 움막에서 나온 아늑네들이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키라를 에워싼 채 반다라의 신호만 기다리는 것 같았다. 일부는 손에 돌멩이를 들었다. 누가 먼저 돌멩이를 던지면 나머지도 그 뒤를 따를 게 분명했다. 모두가 아무나 먼저 던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